사장님이 그래도 잘해주셨는데, 그래도 사장님이랑 뭐 그만 볼 사이도 아닌데, 이런 관계적인 이유가 많아요. 근데 자신을 법 이하로 깎아내리는 게 버릇이 되고 호구되는 게 버릇이 된다면 나중에 사회 나오셔서 아무것도 챙기실 수 없어요.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액션! 안녕하십니까. 저는 종로노무사에서 이노무사를 맡고 있는 이동관 노무사입니다. 이제 고용노동부를 가보면 알바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사장님 옆에 두고 근로감독관 앞에서 임금 왜 안 줬냐며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알바생들 혼자서 권리를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근로감독관이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장님도 있고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알바생들이 임금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, 플러스 제가 알바했던 경험을 비롯해서 알바할 때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알바를 해보셨나요?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수능 끝난 시점부터 해서 원래 KT에서 전화상담도 했었고요. 가게집에서 불도 알아봤고, 과메 받고, 범핑 내봤고, CGV, 수영장 알바, 총무, 주스집 알바, 파리바이트, 롯데시네마, 국세청 알바까지 총 11개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. 넌 알바 왕이구만. 그러면 이노무사도 알바 해본 것 중에 네. 임금체불 당한 적이 있었나요? 저는 대놓고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 줄게 라는 적은 없었고요. 수당을 많이 안 챙겨주더라고요. 총 2번 정도 수당을 아예 그냥 주휴수당 안 준다고. 면접 때 첫 마디가 당연하게 저희는 주휴수당 없습니다. 근데 제가 2016년에 노무사를 합격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짓을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웃겼죠.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때 청구했습니다. 회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청구했어요? 카톡으로 이제 쫙 이렇게 읊었죠. 이제 엑셀 파일로다가 이렇게. 그동안 일했던 알바하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한번 할 수가 있을까요? 뭐 제가 SPC도 하고 롯데도 하고 삼성, CJ 다 해봤는데 알바를 하게 되면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하시게 될 거예요. 대기업 위주로 이제 평을 해보면 2018년 9월 알바몬에서 알바 브랜드 선호도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. 1683명을 조사한 결과 1위 올리브영, 2위 스타벅스, 3위 투썸플레이스, 다 삼성 계열사죠. 가장 탑은 솔직히 말해서 삼성, CJ, 신세계 계열사예요. 저희 대표님들이 삼성과 CJ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CJ! 솔직히 삼성 계열사들은 사소한 이 문제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. 선을 정확하게 지키죠. 예를 들어 삼성은 정말 문서 하나 작성하는 거 알바생들한테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받고요. 임금도 알바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고 복지도 제일 좋은 편이죠. 그럼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데요. 나는 사장과 직원부터 전쟁을 할 것이다. 정의에 불타오르시면 안 돼요. 어차피 돈을 못 받은 쪽은 알바생이고,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쪽이 갑이에요.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. 사장님께 이제 임금 체불을 한 경우에는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제가 이때 얼만큼 수당 못 받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카톡으로 그냥 청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사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고용노동 바로 가갖고 막 이렇게 써갖고 제출하면은 이거는 학교 다닐 때 학생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화해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먼저 이르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도의적인 관점에서 먼저 사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해봤는데 청구를 하려면 알바생을 시급제고 주휴수당은 주당으로 계산이 되니까 일주일마다로 계산을 해서 청구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. 만약에 카톡으로 청구를 했는데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장님들이 계세요. 무슨 소리냐고, 나는 니한테 줄 만큼 줬고 내가 베풀 만큼 베풀었는데. 대부분이죠. 굉장히 많으세요. 왜냐면은 사장님들은 노동법을 모르세요. 그러면은 그냥 그거 그대로 뭐 녹취를 하시거나 카톡을 가지고 가셔서 고용노동부 가시면 돼요. 마음 불편해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.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알바생분들이 있으세요. 근데 임금체불 진정서가 굉장히 생각보다 간편해요. 보시면 채업장 주소랑 얼마를 떼었고 그거에 대한 근거, 이게 끝이에요. 쓰는 것도 뭐 20-30분밖에 안 걸리고,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접수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바로 접수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근로감독관과의 간단한 상담을 원한다 하면은 직접 가셔도 돼요. 직접 가셔서 거기 안내원들 있으시니까 여쭤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임금체불 진정서를 쓸 때 아래쪽에 내가 얼마를 떼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다
라고 작성을 한 진짜 좁은 칸이 있어요.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나중에 불려가고 막 전화 받고 자료 요구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. 그래서 간단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근로를 했다라는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면 좋을 거고요. 그리고 임금을 얼마 정도 매달 받았다를 은행에서 떼와서 그걸 증거로 뒤에다 부착하셔도 좋습니다. 만약에 이런 증거가 없다, 근로계약서도 없다, 상관없습니다. 돈 받은 내역은 있고 출근하고 퇴근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원과 다르게 증거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국에 있는 알바생들에게.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알바하는 사업장에서는 왜 사장님이 왜 법대로 안 챙겨주지?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꾹 참아두셨다가 나중에 그만두실 때 전부 청구를 하실 수 있으세요. 왜냐면 알바생은 기간제법상 길어봤자 총 2년밖에 사용을 못해요. 근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최종 3년까지거든요. 첫 달 것도 그만둘 때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절차적이나 법적인 이유보다는 알바생들이 임금 체불을 청구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사장님이 그래도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사장님이랑 뭐 그만 볼 사이도 아닌데 이런 관계적인 이유가 많아요. 근데 자신을 법 이하로 깎아내리는 게 버릇이 되고 호구되는 게 버릇이 된다면 나중에 사회 나오셔서 아무것도 챙기실 수 없어요.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죠? 민법상 대원칙이죠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. 이상입니다. 처음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. 쉬운 게 아니지. 예. 그래서 대표님 두 분은 지금 완전 프로잖아요. 오!